여러분 안녕하세요. 빨갛게 익어가는 가을산의 보석이자 겨울철 최고의 간식인 홍시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홍시 한 입을 입에 넣으면 그 달콤함이 온몸으로 퍼지며 행복해지는 기분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이 달콤한 홍시가 특정 음식과 잘못 만나면 오히려 여러분의 위장에 돌을 만들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어르신 10명 중 3명은 잘못된 홍시 섭취 습관 때문에 위장에 돌이 생기거나 급성 신장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아무 의심 없이 홍시를 즐겨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복통과 신장 수치 악화로 고통받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홍시 자체는 비타민이 풍부한 보약이지만 문제는 바로 함께 먹는 음식과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에게 같이 먹는 음식 조합만 바꿔드렸을 뿐인데 딱딱했던 복부가 부드러워지고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에 드신 홍시 때문에 여러분의 신장 필터가 과부하로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음식과 함께 드셨다면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몸에 독을 쌓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특히 마지막 3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겨울철에 밥 먹듯이 함께 즐기는 조합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다음 3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홍시와 만나는 순간 위장에 돌을 만들고 신장 필터를 파괴하는 3가지 최악의 상극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홍시의 효능을 1000배 만배 높여서 신장 독소를 씻어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적의 황금 조합 3가지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대한민국 97%가 모르고 있는 홍시의 칼륨 수치를 안전하게 조절하여 신장을 지키는 신비의 섭취 비법입니다. 자, 그럼 내 몸을 망치고 있던 첫 번째 상극 음식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을 망치고 있던 첫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달콤한 홍시 한 조각과 반찬들은 위장이라는 거대한 반응 탱크 속에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젊을 때는 이 공장의 처리 능력이 좋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산 분비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동성도 떨어지면서 마치 낡은 기계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성질이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은 처리를 포기해버리고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은 뱃속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장기를 공격하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특히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신장은 세월이 흘러 이미 얇아지고 군데군데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약해진 필터에 홍시의 특정 성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신장은 과부하가 걸려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홍시의 풍부한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면 심장 근육을 경직시키고 기력을 떨어뜨리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찢어진 신장 필터는 스스로 재생할 능력이 없기에 평생 기계에 의지해야 하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진심 어린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이 건강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곁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위장에 돌을 만들고 신장 필터를 사정없이 찢어버리는 첫 번째 상극 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위장에 돌을 만들고 신장 필터를 사정없이 찢어버리는 첫 번째 상극 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아무 의심 없이 챙겨 먹는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아니 선생님 홍시에 우유를 넣고 갈아 만든 달콤한 홍시라테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그게 왜 독이 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위장과 신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이 조합은 그야말로 뱃속에 시멘트 반죽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유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홍시 속의 탄닌을 만나는 순간 마치 마법이라도 걸린 듯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빠릅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단백질 덩어리를 분해할 힘이 거의 없습니다. 소화되지 못한 끈적한 덩어리들은 위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다른 음식물 찌꺼기들과 엉겨붙으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다란 위석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오히려 여러분의 위장 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키우는 공장이 되는 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소들이 신장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유의 단백질 찌꺼기가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채 혈액으로 흡수되려 하면 신장 필터인 사구체는 이를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의 압력을 견뎌야만 합니다. 낡고 얇아진 정수기 필터에 거친 모래바람과 진흙탕물을 동시에 쏟아붓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았던 65세 이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례를 들려드려야겠네요. 이 선생님은 아침마다 속을 편하게 하고 뼈 건강을 지킨다며 따뜻한 우유 한 잔에 잘 익은 홍시를 정성껏 썰어 넣어 드셨습니다. 무려 석 달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드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든든한 기분이 들어 좋아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마다 명치 끝이 묵직하고 자꾸만 신물이 올라오며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놀랍게도 위장 속에 주먹만한 시커먼 돌덩이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신장 수치는 이미 만성신부전 초기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우유의 카제인이 홍시의 탄닌과 만나 위장 속에 돌 공장을 차렸던 겁니다. 이 선생님은 선생님 제가 몸에 좋다는 것만 챙겨 먹었는데 왜 제 몸속에 돌이 생기고 신장이 망가진 건가요? 라며 허망하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소름 돋는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우유와 홍시가 만나서 생긴 이 단백질 돌덩이는 단순히 위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덩어리들이 위벽의 미세혈관을 압박하면 위장 점막이 얇아지고 있는 곧바로 전신 염증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된 어르신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유독가스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 혈액이 끈적해지고 결국 사고체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유의 칼슘 성분 또한 탄닌과 결합하면 흡수되지 않는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하여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장에는 돌을 만들고 신장에는 결석을 박아넣는 이 조합이 과연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유와 홍시를 함께 드시거나 요거트에 홍시를 섞어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당장 그 습관을 완전히 끊어내셔야 합니다. 특히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손발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이 조합은 몸속에 시한폭탄을 싣는 것과 같습니다. 식탁 위에 이 작은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살리고 남은 여생을 평온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잘못된 조합을 넣어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이제라도 이 무서운 첫 번째 상극 조합을 끊어내고 여러분의 위장과 신장이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유보다 더 치명적이고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 번째 상극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바다의 보물이라 불리는 게장이나 새우 같은 해산물과 홍시의 만남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선생님 한국 사람치고 간장게장에 밥 비벼 먹고 후식으로 달콤한 홍시 하나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왜 죽을 병이 됩니까? 라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무섭습니다.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보감에서도 이 조합은 엄히 경고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왕의 생명을 위협했던 기록이 있을 만큼 아주 위험한 조합입니다. 해산물은 고단백 식품이지만 부패가 매우 빠르고 미세한 균들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홍시의 탄닌 성분이 해산물의 단백질을 만나면
이를 아주 딱딱하게 수축시키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위장 속에서 소화되지 못한 해산물 단백질은 탄닌과 엉겨붙어 거대한 돌덩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세균들이 번식하며 독소를 뿜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혈액 청소부인 신장을 공격하는 시한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의 독소를 걸러내야 하는데 이 조합으로 인해 발생한 강력한 독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신장 필터인 사구체는 순식간에 구멍이 뚫리고 기능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인천에 사시는 일은 세박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려야겠네요. 박 선생님은 평소 입맛이 없다며 가장 좋아하시던 간장게장을 아주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입가심을 하겠다며 잘 익은 홍시 2개를 한꺼번에 드셨다고 해요. 무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드셔오셨기에 아무런 의심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찢어질 듯한 통증과 함께 멈추지 않는 구토와 설사가 박 선생님을 덮쳤습니다. 단순히 체한 줄로만 알고 소화제를 드셨지만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고 다음날 아침 박 선생님은 얼굴이 흑빛이 된 채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홍시의 탄닌이 게장의 단백질을 돌처럼 굵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급성 식중독균들이 온몸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구토와 설사로 인해 몸의 수분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끈적해졌고 가뜩이나 약해졌던 신장 필터가 말라붙어 급성 심부전증이 온 것이었습니다. 신장은 수분이 부족하면 단 몇 시간만 해도 기능을 멈출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장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결국 응급투석을 받아야 했고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한 것뿐인데 왜 제 신장이 죽어가는 건가요? 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건강을 위해 잘 챙겨 먹으려 했던 정성이 오히려 신장을 마비시키고 평생 기계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해산물의 찬성질과 홍시의 찬성질이 만나면 우리 몸의 근원적인 불꽃인 신장의 양기는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장기가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급격히 느려지고 이는 곧바로 신장 내압을 높여 사고체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장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에게 이 조합은 장마비를 일으키고 혈액 속의 요독을 가득 채우는 지름길입니다. 한번 찢어진 신장 필터는 스스로 재생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영구적인 신장 손상을 가져오고 결국 평생을 기계에 의지해 피를 씻어내야 하는 고통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먹다 남은 해산물 요리와 홍시가 함께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당장 그들의 자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 수치가 불안정한 분들이라면 이 조합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식탁 위의 작은 배려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여생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맛있는 해산물과 달콤한 홍시를 즐기고 계시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여러분의 생명줄인 신장이 서서히 얼어붙고 독소에 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해산물보다 더 흔하게 우리 식탁에서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이 겨울철 간식이 홍시와 만나면 여러분의 신장사구체를 진흙으로 막아버린다는 사실. 다음 장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산물보다 더 흔하게 우리 식탁에서 저지르는 실수이자 세 번째 상극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겨울철 최고의 별미인 군고구마와 우리 식탁의 주인공인 짠김치 그리고 장아찌 같은 염분 가득한 음식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선생님 겨울에 뜨끈한 고구마 한 입 먹고 달콤한 홍시 한 입 먹는 게 낙인데 그게 왜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까? 라고 의아해 하실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화학적 변화를 안다면 절대 그렇게 말씀하진 못하실 겁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위장에 들어가면 위산 분비를 아주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그런데 이때 홍시를 함께 드시면 고구마 때문에 쏟아져 나온 과도한 위산이 홍시 속의 탄닌 성분과 만나 아주 무서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탄닌과 위산이 결합하면 평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끈적한 위석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고구마의 섬유질과 엉겨붙으면서 순식간에 주먹만 한 돌덩이로 변하게 됩니다. 위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이 거대한 덩어리는 장을 막아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신장에 말할 수 없는 부담을 주게 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짠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짠 김치나 젓갈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나트륨은 혈관 속의 수분을 끌어당겨 혈압을 급격히 높이는데 이때 홍시 속에 가득한 칼륨이 문제의 불씨를 지핍니다. 원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짠 음식 때문에 혈압이 높아진 상태에서 홍시에 칼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신장은 이 과도한 칼륨을 처리하지 못해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신장 필터인 사고체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면서 미세 혈관들이 터지거나 막히게 되고 결국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치솟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여 심장까지 멈추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일은 세최 선생님의 사연을 들려드려야겠네요. 평소 신장이 조금 약하셨던 선생님은 겨울만 되면 고구마를 주식처럼 드셨고 짭짤한 김치를 곁들여 드신 뒤 항상 홍시로 입가심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드셨을 때 최 선생님은 갑자기 온몸이 붓기 시작했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선생님의 신장 여과 수치는 이미 정상의 30%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치가 혈압을 올리고 고구마가 위석을 만들며 홍시의 칼륨이 신장 필터를 사정없이 짓눌러버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정성껏 차린 식탁이 혹여나 몸을 해치는 지름길이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제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신장은 한번 지치면 스스로 일어나기 참 어려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올바른 정보를 알아가고 계신 여러분은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바로잡을 소중한 기회를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따뜻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매일 밤을 지새우며 연구한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저에게는 더 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단어 2글자를 남기며 스스로의 몸을 아끼겠다는 소중한 약속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가지 상극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우유와 해조류 그리고 고구마와 짠 음식까지 이 조합들은 홍시와 만나면 신장 필터를 파괴하는 무서운 독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홍시는 잘만 먹으면 오히려 신장을 살리고 혈관을 젊게 만드는 기적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홍시와 만나면 신장 필터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첫 번째 기적의 황금 조합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신장을 살리고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의 황금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두뇌와 눈 건강의 보약이라 불리는 호두와 홍시의 만남입니다. 이 전장에서 홍시가 특정 음식과 만나면 위장의 돌을 만들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독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 독을 치유하고 영양분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짝꿍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단순한 견과류가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를 재생시키고 염증을 씻어내는 아주 귀한 약재와 같습니다. 홍시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눈의 노화를 막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라는 사실입니다. 즉, 물에 녹지 않고 오직 기름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홍시만 드신다면 이 좋은 영양소의 대부분이 흡수되지 못한 채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호두와 함께 드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두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홍시의 베타카로틴을 녹여내는 용매 역할을 하여 흡수율을 평소보다 수십 배 이상 끌어올려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호두의 지방 성분이 홍시의 타닌이 일으키는 부작용을 막아준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위장의 돌 즉 위석은 타닌이 위산과 단백질을 만나 딱딱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호두의 식물성 지방은 위장 점막을 부드럽게 코팅하고 타닌이 다른 음식물과 엉겨붙지 않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위장에 돌이 생기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면서 동시에 홍시의 보약 성분은 혈관 구석구석으로 전달해주는 것이죠. 특히 호두 속의 오메가3 지방산은 신장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류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체 필터가 과부하 걸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홍시의 칼륨을 무조건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호두의 영양소가 신장 필터가 칼륨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점은 호두 속에 숨겨진 비타민 E 성분과 홍시의 조화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의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홍시의 비타민 C와 만나면 서로의 항산화 능력을 배가시킵니다. 이는 곧 노년기 어르신들의 최대 고민인 사고체 경화증 즉 신장 필터가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방패가 됩니다. 홍시를 그냥 드시면 당분 때문에 신장에 무리가 갈까 걱정되시겠지만 호두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신장 환자들도 전문가와 상의하에 적정량의 호두 홍시쌈을 드신다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국의 전통지혜가 담긴 아주 특별한 섭취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곶감쌈이라는 전통 방식입니다. 홍시를 살짝 말린 곶감이나 아주 부드러운 홍시를 활용하여 그 속에 호두를 넣고 돌돌 말아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홍시의 찬 성질을 호두의 따뜻한 성질로 보완하여 기혈순환을 돕는 이치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씨를 제거한 홍시나 곶감을 넓게 펴고 그 중심에 호두를 통째로 넣습니다. 그런 다음 김밥을 말듯이 꾹꾹 눌러가며 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주방용 랩을 사용하여 사탕처럼 양쪽을 꽉 조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홍시의 수분이 호두 속으로 스며들어 호두의 딱딱한 질감은 부드러워지고 홍시의 유효 성분은 더욱 응축됩니다. 또한 이 곶감쌈을 만드실 때 호두를 살짝 볶아서 사용해보세요. 호두를 볶으면 고소한 맛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호두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따뜻한 성질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특히 차가운 분들이라면 이 볶은 호두를 넣은 홍시쌈이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홍시의 부드러운 과육이 호두의 빈틈을 메워주면서 장내에서 아주 천천히 분해되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어 배변 활동을 돕고 신장으로 가는 독소를 중간에서 차단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이 기적의 호두 홍시쌈을 드시는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호두와 함께 홍시를 드시면 천연 당분이 뇌에 에너지를 즉각 공급하고 호두의 지방산이 신장의 피로를 풀어주어 저녁 시간까지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는 아침에 홍시와 우유를 드시고 신장 수치가 나빠졌던 분들이 제 처방대로 오후에 호두 홍시쌈을 2알씩 챙겨 드시고는 한 달 만에 눈이 맑아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해 비싼 영양제나 보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약은 바로 우리 식탁 위에서 올바른 조합을 찾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호두의 고소함이 홍시의 달콤함과 만날 때 여러분의 신장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정화작용을 시작합니다. 위장에는 부드러운 기름칠을 해주고 신장에는 깨끗한 필터 재생제를 넣어주는 것과 같은 이 조합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홍시의 효능을 더욱 극대화하고 특히 손발이 차고 기운이 없는 어르신들의 신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두 번째 황금조합이 남아 있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왕실에서도 천연정력제이자 장수비결로 귀하게 대접받았던 차입니다. 신장의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소변줄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이 두 번째 기적의 조합을 지금 바로 다음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홍시의 효능을 더욱 극대화하고 특히 손발이 차고 기운이 없는 어르신들의 신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두 번째 황금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천연 혈액순환제인 생강과 계피 그리고 홍시의 만남입니다. 이전 장에서 호두와 홍시가 두뇌와 눈 건강을 지키는 비법이었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수정과 방식의 조합은 여러분의 얼어붙은 신장혈관을 녹이고 소변줄기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야말로 기적의 약차와 같습니다. 홍시는 성질이 매우 차가운 음식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신장은 우리 몸의 근원적인 불꽃인 양기를 보관하는 곳인데 나이가 들면 이 불꽃이 점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차가운 성질의 홍시를 그냥 드시면 신장은 더욱 차갑게 굳어버리고 혈액순환은 급격히 느려집니다. 손발이 시리고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증상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때 생강과 계피가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과 계피의 따뜻한 성질은 홍시의 찬 기운을 완벽하게 중화하여 신장이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실제 제 진료실을 찾았던 서울에 사시는 68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네요. 김 선생님은 평소 신장 기능이 떨어져 늘 몸이 무겁고 특히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 여과율 수치가 경계선에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지만 워낙 홍시를 좋아하셔서 포기하지 못하고 계셨죠. 저는 김 선생님께 홍시를 그냥 드시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바로 생강과 계피를 푹 끓인 물에 홍시를 곁들이는 수정과 식이요법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 처방대로 매일 저녁 식사 후 따뜻하게 한 잔씩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2주일이 지났을 무렵부터 밤마다 선생님을 괴롭히던 지독한 요의가 사라졌고 자다가 깨는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흑빛이었던 안색이 밝아지고 신장 수치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저를 찾아와 선생님 홍시가 이렇게 좋은 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차가웠던 신장에 따뜻한 생강 기운이 들어가니 혈류가 개선되고 정체되었던 노폐물들이 소변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간 결과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생강과 계피는 단순히 체온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강은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능이 탁월하며 계피는 인슐린 활성을 도와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홍시를 드실 때 걱정되는 당분과 칼륨의 위협을 이 두 식재료가 양옆에서 든든하게 막아주는 형국입니다. 특히 신장사구체의 압력을 조절하는 데 있어 계피의 따뜻한 에너지는 미세혈관의 탄력을 높여주는 아주 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홍시만 먹었을 때 느꼈던 속쓰림이나 더부룩함도 생강의 소화 효소 덕분에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쇼가올은 신장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하며 계피는 신장의 여과 기능을 돕는 보조 효소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어르신들께서 흔히 겪으시는 무릎 통증이나 허리 시림 증상도 이 따뜻한 조합이 들어가면 기혈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서서히 완화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장이 차가우면 우리 몸 전체의 대사가 멈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생강과 계피는 그 멈춘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거는 귀한 연료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도 집에서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신장 부활 수정과 조리법을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이 씻은 생강 20g과 계피 막대 30g을 준비합니다. 물 1리터에 생강을 넣고 먼저 끓이다가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쯤 계피를 넣어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계피는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입니다. 계피의 유효 성분인
불을 끄기 10분 전에 계피를 넣어 짧게 우려내는 것이 비법입니다. 이제 가장 결정적인 단계가 남았습니다. 다 끓여진 생강 계피물을 그대로 두었다가 온도가 40도 이하 즉 손등에 대었을 때 미지근한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홍시를 바로 넣으면 홍시 속의 연약한 비타민C와 각종 효소들이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하게 식은 물에 껍질과 씨를 제거한 홍시 속살을 넣고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이때 설탕은 절대로 넣지 마세요. 홍시 자체가 가진 천연 당분만으로도 충분히 달콤하고 건강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비법을 더하자면 잡며달을 띄워 드시는 것입니다. 잣은 성질이 따뜻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홍시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고 신장의 기운을 보강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잣의 기름 성분은 생강의 강한 자극으로부터 위벽을 한 번 더 보호해주는 천연 코팅제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차를 마실 때는 단숨에 들이키지 마시고 입안에서 굴리듯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입안에 침과 잘 섞여 위장으로 내려갈 때 홍시의 타닌 성분이 더욱 부드럽게 변하여 위벽을 보호하고 신장으로 가는 영양분이 더욱 깨끗하게 정제됩니다. 여러분 신장은 따뜻한 기운을 먹고 사는 장기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놓인 차 한 잔이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다시 가동하고 멈추었던 기력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약은 바로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이 따뜻한 차 한 잔에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이 잘 붓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리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홍시의 무서운 칼륨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어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마지막 신비의 기술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현대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칼륨 제거 비법이자 홍시를 완벽한 보약으로 마무리하는 기술입니다. 홍시와 만나면 독소를 씻어내고 신장 점막을 코팅하는 마지막 세 번째 황금 조합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홍시의 무서운 칼륨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어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신비의 기술과 세 번째 황금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홍시와 천연보호막인 꿀의 만남 그리고 신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칼륨 추출 기술입니다. 이 전장에서 생강과 계피가 신장의 온도를 높여주었다면 이번에 알려드릴 방법은 신장 필터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압력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그야말로 현대의학적 지혜와 자연의 선물이 결합된 최후의 보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시를 드시고 싶어도 신장 수치가 불안해서 젓가락만 데웠다가 내려놓으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홍시 속에 가득한 칼륨 때문이죠. 원래 칼륨은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을 돕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필터가 낡고 얇아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이 오히려 독이 되어 혈액 속에 쌓이고 심장을 압박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칼륨을 아주 효과적으로 뽑아내는 기적의 기술이 있습니다. 칼륨은 수용성 성분이라 물에 아주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신장이 약한 분들도 홍시의 달콤함과 영양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신비의 기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따뜻한 물에 담가 두는 것입니다. 홍시를 드시기 전에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가 두세요. 이렇게 하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홍시 속의 칼륨 성분이 물속으로 서서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과정 하나만으로도 신장 사구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찌든 때가 가득한 필터를 따뜻한 물에 불려 씻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껍질을 아주 깊게 깎아내는 것입니다. 감의 타닌과 칼륨 성분의 80% 이상은 껍질과 그 바로 아래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껍질을 평소보다 두껍게 깎아내세요. 그리고 홍시의 가장 가운데 있는 하얀 신 부분도 반드시 제거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타닌이 가장 응축되어 있어 위석을 만들고 변비를 유발하는 핵심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질된 홍시는 칼륨 독성은 빠지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만 남은 순수한 보약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홍씨를 완벽한 보약으로 완성해주는 세 번째 황금 조합인 꿀이 등장합니다.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니라 우리 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천연 코팅제입니다. 꿀 속의 효소들은 홍씨의 남은 타닌 성분이 우리 몸속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돌로 변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또한 꿀의 따뜻한 성질은 홍씨의 찬 기운으로부터 위장 점막을 한 번 더 감싸주어 소화 흡수를 돕고 신장사구체의 긴장을 완화해줍니다. 꿀과 홍씨가 만나면 마치 기름칠을 한 것처럼 매끄럽게 소화기관을 통과하여 신장에 노폐물을 남기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처방했던 72세 최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최 선생님은 신장 수치가 좋지 않아 평소 좋아하던 홍씨를 아예 끊고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력이 떨어지고 입맛도 잃으셔서 건강이 더욱 악화되셨죠. 저는 최 선생님께 제가 알려드린 칼륨 추출 기술로 손질한 홍씨에 꿀 한 스푼을 섞어 매일 아침 식사 후에 한 알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 제 신장이 견딜 수 있을까요? 라며 걱정하셨지만 한 달 뒤 병원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칼륨 수치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면서도 떨어진 기력이 회복되고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꿀 홍씨가 위벽을 보호하고 신장사구체에 가해지는 자극을 완화하여 영양분만 깨끗하게 걸러지도록 도와준 결과였습니다. 이 꿀 홍씨를 드시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바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5분 이내에 드시는 것입니다. 빈속에 홍씨를 드시면 위산과 타닌이 만나 위석을 만들 위험이 크지만 식사 후에 드시면 음식물들이 완충작용을 해주어 위석 형성을 방지합니다. 또한 아침 식후에 섭취하는 천연 당분과 꿀의 영양분은 하루를 시작하는 뇌에너지로 즉각 사용되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기억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신장 필터에는 정수기 세척제를 넣어주고 뇌에는 최고의 연료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무조건 참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자연이 준 식재료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독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과일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칼륨을 빼내는 지혜를 발휘하고 꿀이라는 보호막을 씌워주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고가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숨쉬게 하고 남은 여생을 달콤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기술과 조합은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병원 침대 대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모든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신장이 아주 약한 분들이 꼭 지켜야 할 최종 수칙들을 정리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완성할 마지막 핵심 요약과 감동의 메시지를 지금 바로 다음 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고 무엇을 먹으라는 단순한 식단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소중한 생명줄인 신장을 지키고 평온한 노후를 설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홍시라는 평범한 식재료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소리 없는 암살자가 될 수도 있는지 그 놀라운 두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위 건강을 위해 선택했던 홍시가 우유나 요거트와 만나 여러분의 위장에 돌을 만들고 신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하며 해산물과 결합하여 급성 심부전을 일으키고 심지어 짠 김치와 고구마를 만나 혈관을 막고 심장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가슴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이러한 상극의 조합들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희망의 길도 발견했습니다. 두뇌와 눈을 맑게 하는 호두와 함께할 때 신장 필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생강과 계피의 따뜻한 기운이 얼어붙은 신장혈관을 시원하게 녹여주며 천연 보호막인 꿀과 칼륨 추출, 기술이 홍시를 완벽한 보약으로 부활시키는 과정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마지막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시는 당분이 높지만 오늘 배운 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호두와 함께 드시고 식사 직후에 딱 반 알씩만 즐기신다면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 없이 홍시의 항산화 영양소를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이 바로 100세 건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한 내용들을 가슴에 깊이 새겨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4가지 핵심적인 가치를 얻으셨습니다. 첫째로, 내 몸의 상태에 따른 상극 음식의 위험성을 명확히 깨달았고, 둘째로, 신장과 위장을 동시에 살리는 3가지 황금조합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셋째로, 대한민국 97%가 모르고 있던 칼륨 독성을 제거하는 조리비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으셨으며, 마지막 넷째로, 내 건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발견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사람을 넘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건강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 몸의 장기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스스로 재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미 신장 필터가 찢어져 추석을 시작하신 분들의 눈물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라며 가슴을 치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그분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 기회를 이미 잡으신 겁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보이고 실천하는 만큼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식탁의 구성을 바꿔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소해 보이는 홍시 한 알의 조리법을 바꾸는 그 작은 실천이 열흘 뒤에 여러분의 소변색을 바꾸고 한 달 뒤에 여러분의 붓기를 가라앉히며 1년 뒤에는 병원 침대 대신 산책로를 걷게 하는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힘을 방해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한 보상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의 건강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선물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안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에 조금이라도 빛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은 단순히 숫자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신장을 살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귀한 정보를 연구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자 생명줄과 같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공개할 우리 몸의 독소를 빼고 수명을 늘려주는 기적의 비법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치의를 한 명 곁에 둔 남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긴 시간 동안 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웃음이 가득하고 무엇보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한 매일이 되기를 제가 매일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신장이 약해 밤새 잠을 못 이루거나 위장이 아파 고생하시는 지인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은 그 어떤 보약보다 귀한 효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더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드릴 정성 가득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몸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